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노인 장애인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행복이 오니까 완전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거제시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안번호 392,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제시 관내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2호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 계획. 제2호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 계획. 제3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 활동 지원 계획. 제4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시장은 매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경로당 지원 등 제1항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제2호 경로당 냉난방비, 제3호 경로당 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비, 제4호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 부식비, 제5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제6호 물품 및 시설 유지 관리, 제7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회계 관리, 행정 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제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호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에 관한 적용 예.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자동 해산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 제2항 중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를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부로 392 거제시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에는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운영 연계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거 한번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이제 우리 노인복지법에 별도의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별도의 정의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37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설의 정의를 등록 여부가 아니고 이제 신고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7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경로당은 이제 뭐 이 외의 자가 등록을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신고하는 그것으로 이제 우리 법에서는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용어의 정의를 왜 미등록 경로당을 했는지 이제 뭐 제정하신 우리 제정 맞습니까? 전부 개정하신 최양희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등록이라는 말은 법률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부의 지침이나 뭐랄까 이제 지침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례에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의 지침상에는 이제 뭐 미신고든 미등록이든 정확하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침상에는?
그 정부의 지침을 제가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게 제가 예,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혹시 예, 과장님 더 말씀. 추가하실 예. 거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 정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등록을 하지 않은 경로당이라는 그런. 그럼 우리 시도 이 조례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을 해도 무방하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찾아보다가 이제 우리가 법제 자치 입법 의견 제시하는 곳에 우리 법제처가 이제 요청 기관이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가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고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법령의 명시된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가 아닐 때에는 법령에서 사용 용어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인허가 제도를 도입한 법령상 등록과 신고가 구분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건 곤란하고 즉 뭐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신고하지 않은 경로당을 표현하는 것을 미등록 경로당이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이거에 대한 뭐 이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시는 법에서는 신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미등록으로 해도 뭐 관계가 없다.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무방하다. 뭐 이런 이제 부서도 그렇고 의원님 생각도 그렇고 그러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요거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아니면 의원님도 한번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언급하는 거고. 과장님 우리 시에는 그러면 미등록 이제 이 조례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9개로 9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이제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거의 보면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고 무허가 건물이고. 예, 복지 그 마을 해관에 예. 그냥 그 방 한 켠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 그런 게 한 두 군데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아파트인데 예. 등록을 하지 않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거주하시는 좀 생활하시는 곳이 두 군데. 나머지는 그냥 자연 마을에 그냥 막 좀 무허가로 이제 그렇게 예.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전부 개정 제일 큰 취지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예, 거죠. 그럼 자 제5조하고 제6조하고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5조는 정확하게 시설의 운영비, 냉난방기, 기능 보강, 부식비, 점심비 다 이렇게 표시하고 쭉쭉쭉 가고 7호에 그 외에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6조 이 전부 개정 조례안 취지가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주기 위함인데 미등록 경로당 지원 딱 한 줄 있습니다. 온도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최초로 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이 저기 어디야 안성시인가 왔습니까? 안성시가 2016년에 맨 처음 됐던데 그때 그 시하고 집행부 싸워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겨서 결국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까지 해줬던데 그게 무려 2016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2024년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5조 6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 조례 만들 때 그거 이제 충분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예. 조례명은 일단 경로당 지원 조례보다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를 하는데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지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좀 조례명을 바꾼 것이고요. 예. 조례 주된 내용은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 추가되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5조 6조거든요. 경로당과 신고된 경로당과 미신고된 즉 미등록된 경로당의 지원을 같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추후 다른 방법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후 계속 방향을 이렇게 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지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여기는 이 6조의 내용은 굉장히 재량이 넓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한 그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1호 호를 두지 않고 예, 포괄적으로 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 9개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결국에는 포커싱이 미등록 경로당에 맞춰져 있는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충분하게 나왔고 그 이후로 또 뭐 사실은 올해 초에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또 뭐 논란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 결국 모든 포커싱은 미등록된 사실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되어지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등록 경로당 수준으로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집행함에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도 제5조의 경로당 지원 못지않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뭐 부서의 작은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뭐 별도 마련을 하시든 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는 그 의미 목적을 좀 완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 이거를 이거 어떤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출 건지에 대한 이게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이 말씀하신 안성시 위헌 발의로 해갖고 집행부에서 제의를 요구해갖고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마을 회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회관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게 어르신들이 모여갖고 있는 거를 등록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에 있는 곳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울산 관영시 동구라든지 다른 지자체 안성시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제2조 제2호의 정의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을 우리 지금은 지금 최양희 의원이 하고 발의하는 이 부분은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지미 활동 뭐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여가 복지시설 신고되지 않는 시설로 거제시 전역에 이런 친목 도모와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다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경로당을 만들어 두라고 하는 데가 억수로 있어요. 지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면 아까 이런 규정이 묘하게 규격이 안 맞게 만약에 이리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그만 소금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도라 하면 다 해줄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은 일단 적절한 시설 규모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그죠? 예,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하고 지원도 해주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하는 건 그런 걸 위해서 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어떻게 뭐 마을의 사정상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경로당 기능을 하는 공간인데 요게 시설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을 때 그죠? 그런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우리 거제시 전역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안 그러면 취미 활동,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등록이 규격이 안 맞으니 그래도 미등록이 어쨌든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내부 아마 방침을 세울 겁니다. 예, 세워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침을 수립해가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을 거고요. 그 지원하는데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떤 정기적인 급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지금 안성시뿐만 아니라 다 지자체에서도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미등록 이 경로당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을 해관에 그냥 이렇게 노인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이렇게 여가 활동이나 지미 활동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조례도로 따르면 뭐 일정 그 막 시설 규모가 전에 만들려 하다 보니까 규모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규모를 넘어서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넘어서지 않는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도록 해줄 건지가 저도 궁금해서. 예, 예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우리가 그 거제시 자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요 이따가 또 자그마한 아파트도 있고 예, 큰 예. 아파트도 있고 어떤 건축법상 경로당을 설립해야 되는 네.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예, 오래돼 있는 예. 아파트에는 경로당이라는 그 자체 그때 법적으로 예. 뭐 그게 없어서 이래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은 근처에 다 경로당이 소재에 있거든요.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아파트 분들이 안 가시는 게 문제지. 그렇죠. 안 가시는 게. 그러니까요. 예, 좀 예. 거리상으로는 몇 분 안 되는데도 안 가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저 어떻게 뭐 말씀대로 뭐 우리 그 경로도 안 가란다 해가지고 뭐 여기 있을란다 지원해 달라 그런 건 저희들이 그거라 이런다 그 뭐고 좀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꼭 가야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네, 예. 제가 조금 예, 보충 예. 설명드려도 될까요? 충분히 그런 지적 가능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그 사조의 지원 계획 수립할 때 지원 계획 수립의 그 기초 데이터가 되는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 반드시 해서 지원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 담을 수 없는 그 구체적인 아까 마을 회관도 어르신들이 335 모여 계시는 데가 있고 아파트 관리실의 어떤 한 공간에도 모여 계시는 분들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행 규칙에 담아서 좀 잘 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하면 될 것 아까 같습니다. 김세민 의원이 아까 물어본데 그 6조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라는 것을 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면 5조에 우리 경로당 지원에 상응하는 걸 지원할 거 아닙니까? 별도의 뭐 미등록 경로당은 뭐 이만큼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경로당이란 등록이 됐든 미등록이 됐든 지원을 하고자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5조의 경로당 지원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은 저기 우리 6조에 네.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인정될 경우라는 게 저희들이 보는 거는 거리, 인근 경로당 거리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모임의 지속도 뭐 몇 분에 나와가지고 뭐 부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모이시고 이런 거 말고 지속적인 거.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도 개인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원수라든지 뭐고 저 미등록 경로당에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그러니까 우리 판단하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행평성 맞게끔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행평성 맞게끔 지원을 좀 해달라. 어떤 경로당 같으면 한 4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이 맞게끔 이 지원을 해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집행부에 했으니 똑같은 거예요. 미등록 경로당에 10명 나와 있으면 10명이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우리가 미등록도 이제 지원을 하려라고 하면 요 5조에 맞는 항에 맞는 이게 굳이 6조로 해서 아침을 그냥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럼 충분히 우리 이제 향후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행정이 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격히 신고된 곳과 아닌 곳이 있는데 똑같이 하기는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2항에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연도별 지원 계획을 마련해라라고 두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연도별 지원 계획을 그래. 수립하도록 했어요.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게 우리가 아까 앞선 의원이 물어봤을 때 뭐 미등록 경로당이 9개밖에 없다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논란의 소지도 많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게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따뜻함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님. 네. 안석호 여기까지 의원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님들께서 뭐 적절한 질문은 다 하셨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되시고 경로당 진짜 많이 도셨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오포에 한신 아파트가 있는데, 예. 덕산 아파트가 있는데 뒤에 좀 돌아선 데가 있었거든요. 이게 미등록 경로당에 해당하는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내가 하나만, 어떠냐면은 거기는 그 회장이 없어서 경로당의 운영이 못 된다 하더라고요. 회장이 있어야 경로당에 그게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이 경로당은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 작년 12월 달에 가니까.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그런 기준이 있냐고 이러니까 회장이 없어서 자기가 회장을 한 번, 두 번을 하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아무도 회장을 안 해서 경로당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 미등록 경로당하고 다르게 뭐 그 기본 숫자 몇 명의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자체적인 문제.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그 충당도 안 되고 회장이랑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이 할머니들이 경로당 지원금을 안 받고 예. 미등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덕산 뭐 예, 몇 차, 덕산 혹시 몇 차신 거예요? 이창가 밑에 그래서 다음에 한번 거기 한번 예. 저도 갈 건데 한번 예. 들러가지고 어떤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예, 그래서 저도 이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 외에는 경로당에 뭐 하여튼 노인장애니까 이번에 뭐 3만 5천 명이 넘고 하니까 현장에서 너무너무 수고는 많습니다. 그 미등록 경로당에 뭐 이런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네, 이태열 의원님 네네. 질의해 주시기 저도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그때 국회 교육 갔다가 한번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 5곳이라고 그제 근데 지금 9개까지 늘었는데 지금 요 9개 중에서도 내가 아는 미등록 경로당들이 좀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떤 그 근거로 조사가 된 자료일까요, 이게? 우리 동문 아파트, 고현의 동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이제 그 아파트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그 아파트에 경로당 같이 다니는 경로당이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냥 아파트 주민 아닌 사람들이 그냥 사랑방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예전에 그때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8대 때 시원할 때 지원할 방법이 없나 막 이렇게 뭐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촘촘하게 실태조사가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절망식으로 일단은 다 한번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준을 한번 만드는 게 필요하지 기준을 정해놔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또 찾으려면 이 놓치는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뭐 이 취지가 내가 보니까 이 정부에도 사실은 이 내용이 꼭지가 나올 정도면 어쨌든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그 건물에 복지의 건물에 놓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런 거죠. 당장 여기에도 없는 게 있으니 그래서 실태 조사할 때는
정말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일단은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장님이라든지 지사협을 통해 가지고 다 한번 이렇게 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이제 없으십니까? 네.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 청소년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미경입니다. 93페이지 어안번호 416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주요 위탁 사무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이용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수택재산 유지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시설은 사덕면 두동로, 거제 경남 아너스빌레 복리 이동 건물 2층으로 아동 정원은 24명이며 종사자는 2명입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우리 마음의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에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2025년 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3월 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7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416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 민간 위탁하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1호점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네. 또 1호점이 거의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기존 그 위탁 기간이 네.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종료가 되었어. 그게 나 종료가 예, 되니까 예. 그럼 그 기간 위탁이 다시 예, 예. 이렇게 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요새는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해서 재위탁하면 뭐 70점 이상이면 뭐 재위탁이 예, 되고 예. 막 그렇게 예, 하지 예,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일단 근데 다른 데가 들어오면 예, 예. 이제 경쟁이 이렇게 될 것이고. 공모를 해야 되고 예, 예.
아니 안 들어와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안 들어와도. 공개 모집을 합니다. 아, 무조건 그러니까. 하고 예. 재위탁은 바로 안 하고 예. 그럼 그게 몇 회 정도 뭐 뭐 만약 관계 이제 없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예. 저 공모를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아, 그 일개-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예. 이 법이라고 붙어서는 아이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통상 공개 모집을 해서 한 개 뭐 업체든 개인이든 공모를 하면 1회에 한해서 재연장 다시 공개 모집을 이래에 합니다. 한해서 예. 재연장하고 네. 내가 말하는 공모를 네. 냈는데 몇 번 정도 단독 공모가 되면 그러니까 2회 저희가 2회? 예. 야, 1회 하고 한 개만 들어왔을 때는 1회 더 공모를 다시 하고 합니다. 예. 그래도 안 그때 들어오면 되면은 이제 자체 기존에 점수를 있는 해서 걸뭐 평가해서 예. 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예. 70점 이상이면 다시 예. 재위탁 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저 우리 아주동에도 있죠. 네네. 아파트 안에. 예. 우리 그 가족 지원센터 안에. 아, 가족 지원센터 안에. 예. 그거는 몇 호점입니까? 가족 지원센터에 있는 거는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6호점이고 예. 육호점이고. 대동아파트 안에 있는 건 그래, 4호점이고. 대동아파트 사이즈죠. 예. 그때 저 뭐 개소식인가 뭐 할 때 저도 간 기억이 있는데 예. 이거 예산은 좀 풍부하게 드립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센터장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고 예.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월 200만 원씩에 정액제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1년간 한 1억 정도 지원됩니다. 대동 거기는 그 우리 목사님 출신 한 분이 뭐 그때 예. 지금 현재 위탁 법인이 맞죠? 예. 울림 사회적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어쨌든 좀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이제 의외로 왜 그러면 예. 의외로 인기가 좋더라고. 예, 맞습니다. 의외로. 예. 그러면 요 아파트도 좀 해둬라. 저 아파트 좀 해둬라. 지금 뭐 아주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맞벌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 방과 후 교실 같은 게 없을 때 저희가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넓은 교실이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대가 이제 교육청에서 학대가 되다 보면 저희 생각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거기서 급식회가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아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일 경우에는 의무화되도록 그러니까 건축법이, 예, 우리 개정이 내곡초등학교가 네. 1,300명인가 그렇거든요. 네. 우리 아주초, 뭐 용소초, 그다음에 우리 대구초. 네. 거기는 고만고만하고 내곡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학생 수가 많거든요. 거기는 지금 혹시 요거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뭐 질의를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예, 의무 대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1년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 착공을 안 해서 의무 설치 대상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내곡초 그 뭐 이편안부터 해갖고 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쪽에도 이게 안 필요합니까 혹시? 이게 근데 학생이 1,400명. 예. 그러니까 그 등교지도 가보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따로 요청이 들어온 건 없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교실이 올해는 1학년, 내년은 2학년, 그 다음 해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행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기 전에 그쪽에서 분명히 필요할 건데 지금 방법이나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한번 예, 한번 자세히 체크를 확인을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그래 그 특히 알겠습니다. 내곡초 그 주변은 엄청 지금 예, 많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 필요성이- 저희가 혹시나 요구가 예.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필요성이 분명히 예, 있을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아동 청소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 발의자 이태일입니다. 의원님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90호 그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에게 마약류, 환각물질 등 유해 약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증가하고 인터넷 게임, 음주, 흡연, 도박 등의 다양한 중독 현상에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은 안 제4조,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전문가 등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지방자치법이고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지금 현재 여기는 248회 자료라서 14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 다시 한 해기 동안 3곳이 더 늘어서 총 17곳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제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호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그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1항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2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호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1항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 1항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상기관계 법령 그리고 예,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등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390,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도박, 마약 범죄 등 청소년의 일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터넷 게임,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당초 부서 검토 의견 사항이 두 가지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제 우리 정말 원론적인 내용들, 청소년 보호법, 지방자치법 이런 뭐 위임 조문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근데 진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조례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중독, 뭐 마약, 환각,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보건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어 왔는데 저 사실 방금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이제 고작 243개 지자체 중에 17, 8개 조금 미비하다 너무 놀랐던 수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국가가 뭐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냐 뭐 그런 인상도 못 받고 있고 청소년의 뇌는 예전에 어떤 의학 신문을 봤을 때 성인의 뇌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독의 위험률이 훨씬 높다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우리 최근에 이제 문광위에서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 소년이 2015년 그때 제출받은 자료가 있고 최근에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한 10배가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도 혹시 그런 뭐 현황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는 일단 그런 내용들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자료가 데이터가 경남선에서 이 끊겨 우리 광역에 이제 중독 그럼 우리 관리 경남 정도에까지는 데이터가 있네요.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제시의 어떤 특화된 어떤 실태 조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예. 그래서 방금 그 말 즉슨 일단 우리 거제시 청소년들이 이런 게임, 도박,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만큼 중독이 되어 있냐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조례가 집행이 되면은 근거로 해서 정말 깊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제가 어제 우리 교육부에 제10기 그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제19기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중고생 52,880명이니까 거기에서 대비해 보면 어제 보니까 그제시에 중1부터 고3이 17,109명 정도 되더라고요. 17,109명에서 그냥 그걸 그냥 단순 대비시켜도 1.7%면 향전시는 한 290명 될 테고 음주는 한 5%면 855명, 흡연은 이거 매일 흡연율이니까요 342명, 그리고 스마트폰 과오존 잠재적 위험은 4,79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 여론조사 하듯이 표본조사해도 그게 전체로 해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그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그대로 준용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예, 좀 보충.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올해 그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청소년 정서 그 심리 파악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관내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한 50문항 정도를 저희들 청소년 중독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평균 3시간 이상, 그 다음에 도박 경험,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약물, 물론 거기는 신경 안정제 등 안정제 약물, 마약류, 본드 및 부탄가스가 저희가 50문항을 조사를 했고, 이제 최종 결과는 저희가 지금 아직 용역 그 학교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지금 12,000명이 저희 시 관내에서 답을 했거든요. 관내 중고등학생이 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스마트폰은 사실 성인도 같지만은 50% 이상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본다라고 나왔고, 도박 경험은 온라인은 1.65%, 오프라인은 13.4%가 나오는데, 이 오프라인은 이제 뭐 저는 잘 우리는 인형 뽑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전부 이제 도박으로 해나오니까 그게 비율이 조금 높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0.56%가 나왔고, 이게 그다음에 본드 및 부탄가스는 2%가 지금 현재 올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나중에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저희 최종 결과 나오면 따로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실태 조사에 대해서 정말 조금 신경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을 접하는 게 우리 지자체가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 통해서 접하는 게 더 수월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에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뭐 완성하기 전에 교육지원청, 우리 거제 교육지원청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자, 우리가 이런 조례 만들 건데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거는 우리보다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이 더 이제 더 이제 쉬우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겨 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약간은 아쉬움이 있고, 근데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게 진짜 교육지원청하고 정말 MOU 협약이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는 표본으로 그런 실태 조사를 했지만 더 열어놓고 더 광범위한 샘플도 구축해서 우리 시가 청소년 중독에서 진짜 선도하는 그런 예방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은 좋지 않겠나. 아무튼 뭐 조금 사회적 문제로 이제 급부상은 옛날에 됐는데, 그래도 빠른 편에 조례 제정한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네. 일단 이제 협력 체계 구축의 제 8조에 어쨌든 관계 행정기관이라 하면 저는 교육지원청도 당연히 이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에 저는 청소년 중독 통합관리지원센터를 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제 부서 의견은 이제 중독 관리는 이제 질병이나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그 의견을 이제 수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중독 관리 이제 통합 지원센터가 건립을 해서 우리 그거는 이제 그제시 전체죠. 그제시 시민 전체 중독을 하고, 또 우리 또 청소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최종 치료라든지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합관리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선민 의원님 그럼 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조례가 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어쨌든 이 조례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에 대해서 잠깐. 일단 그 최초에 제가 사실은 경각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제 아들들이 제 어원 시작할 때 우리 큰 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계속 크면서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아빠 우리 반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박 진짜 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20몇 살 됐지 않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제 친구는 벌써 그 어떤 도박에 왔다 갔다 한 그 도박에 사고 불법 도박 사이트하고 왔다 갔다 한 금액이 1억이 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 이미 사실은 어릴 때부터 중독이 좀 젖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이든 뭐든 저는 사실은 그 스마트폰 과오전보다 더 위험한 건 우리
이런 도박이라든지 우리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 자녀로부터 그리고 그 자녀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게 가장 컸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 보면 진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한 이게 중독인데 어떻게든 예방 조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서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중독돼 있는 친구들을 위한 뭔가 치료 방안 이런 것도 좀 필요로 하지 우리 과에서 좀 뭔가 아니, 준비하고 보건소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태원님이 어저께 5분 자유 발언 하시고 당초에 이거를 할 때 중독관리지원센터를 예, 설치를 해서 그게 법에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 경남 도내에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네. 그다음 우리 시가 좀 큰 편에 속하니까 예.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가 뭔가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좀 뭔가 신경을 써서 정책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그렇지만 다 동료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석봉 의원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 5분 자유를 마치고 보건소장님이 한번 딴 곳을 가보겠다. 예, 그래서 한번 자기들도 이제 지역에 이제 우리 정신병원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역에 그거 핑계를 대는데 이제는 뭐 위탁을 다른 병원에 줄 수도 있답니다. 경상대 병원에서 관리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폭넓게 생각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실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가서 우리 의원들도 현장 방문을 해서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더더욱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과장님, 이태원 의원님, 뭐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교육청에서 매년 정선행동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했던 설문이나 통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저희 언니가 수월 장평 다 요 교사를 했기 때문에 요거 담당자로서 이런 게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 보호법 제5조를 보면은 국가든 지방자치대는 뭐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거제시도 그래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중독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자료가 조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중독통합지원센터를 제가 처음 할 때는 그걸 봐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거든요. 이거 보건과에 속하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센터를 거제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상담복지센터의 한 꼭지로 처음에는 조금 작게 출발을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있어요. 알아보면은 그렇게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 보건소장님이 뭐 또 그렇게 아까 뭐 이태열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 뭐 하여튼 발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유해 환경이든 중독이든 뭐 당연히 우리가 체계를 이루고 그런 그 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니까 조금 아쉽고, 저도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마약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약도 하고 담배도 하고 또 우리 도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청하고 좀 아까 김수미 의원님이 말했듯이 좀 MOU하고 상관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그럼 없으시면 찬성이나 토론, 반대 토론 혹시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살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아동청소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1호 거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검자 최양희 박명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여성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 4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제 6조 및 안제 7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집 35쪽과 36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여성 청소년이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2호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생리용품을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제2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제4호 여성 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 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선입니다.
검토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1 그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국민행복지원카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적 추계의 어려움으로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였으나 부서 검토 의견상 시행할 경우 연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 문제는 행복권과 직결되고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편적 지원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도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여성 청소년의 존엄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 사항이 없어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비용 축에서는 미천부를 하셨군요. 예. 왜 뭐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는 저희들 뭐 청소년 관련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아까 뭐 조례 검토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테 월 13,000원에 생리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를 초과해서 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저희 시간 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하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예산 지원을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거 위에 당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축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네.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네. 예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어쨌든 이 조례가 어쨌든 우리 청소년한테 그렇게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간리에 한 19,000명 정도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업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뭔가 그런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발의잖아요. 그럼 의원님도 똑같을 겁니다. 하는 의원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으니 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뭔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29억 정도 됩니다.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만 발의해놓고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조례를 발의를 할 겁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 조례를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뭐 여기에 지금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저희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연 30억이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생리용품을 사실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됐을 때 점차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차피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 그래서 조례는 제정 뭐 만약에 통과가 돼서 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 해도 저희가 어떤 예산상의 여건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거쳐서 승인이 났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사실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검토 의견에도 우리 그렇게 요 자료를 보면 네. 강력 한 6곳 강력 6곳 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지 않습니까? 조례는 지원이 돼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산위 계층한테 드리는 거 그거는 지금 하고 국비 있는 사업으로 거죠. 예. 그리고 기초에서 한 66곳 하는데 거기서 전체 우리 그저 여성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네. 조례는 전국에 78곳인데, 지금 네. 경남도 보면 3개소가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원은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냥 저희 이제 조례만 인근 제정돼 가까운데, 예, 있고.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부산의 동구에서 해주는데, 부산 동구는 청소년 숫자 전체가 저희들 10% 정도밖에, 지금 저희들 우리 지원해주는 거제시의 청소년보다 예. 저희들 지금 한 우리 10% 차상위 정도밖에 계층 안- 지원해주는 숫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 어쨌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도 우리 통계로 보면 전국에 한 67%, 경상남도는 한 78%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렇게 좀 100%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아니 행정에서는 국비 사업이라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예, 지원 신청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은 시군에서 다 시행을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고. 어쨌든 예.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100% 예, 다 예.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예, 거지. 아니 이거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뭐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예. 어쨌든 그거라도 10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좀 노력해야 되지 예, 그 않겠습니까?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는데 사실 100%는 조금 또 힘든 게 이게 이제 청소년 저희 기본법상의 연령이 9세부터 24세다 보니까 이제 대상을 9세부터 24세로 잡았을 때 대상 인원이 있고 실제 이제 생지용품 지원 신청은 아마 본인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래서 율이 조금 있고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몰라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 개별 안내문을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른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른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 보면은 그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여성 의원이 4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발의자로. 그 2분은 왜 발의자를 안 했을까요? 처음에 이 발의를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마지막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신검자원하고 저랑 이제 요거 얘기를 하면서 신검자원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검토했을 때 신검자원이 뭐 몇 년 전에 했었던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검토할 때 그럼 신검자원 공동 발의해야지 제가 먼저 여쭈었고 그러면 하라 이랬고 최양과 박명호는 그때 당시 하필 같이 자리를 배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 조례하는 날이어가지고 사실 2분이 의회에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2분은 어떡하지 어쩌겠는데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건 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신검재 의원님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는 우죽순식으로 이런 조례에 저는 지원 조례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해갖고 서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여성 청소년 아까 우리 안석봉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 그다음에 차상위청하고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1,056명의 청소년들이 다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물론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지원을 주면 좋겠지만은 이거 간담회나 조사나 그리고 연령별, 계층별 그리고 세대별 간담회나 이거 의견 수렴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견 수렴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사실은 이제 박명호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그 우리 2016년도인가 이제 깔창 생리대 사건 때문에 관심은 많았지만 제가 이제 의원이 되전 입법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어원이 되고 거제 학생 권익 증진위원회가 무슨 위생용품을 전달한다라고 한번 올해에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원님도 계셨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 학생 권익 증진위원회가 뭐였냐면 거제고 중앙고 제1고에 있는 여학생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그 아이들 이제 권익을 증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연대에서 나왔던 가장 큰 그게 이제 생리용품이었어요. 이 생리용품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아이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리용품을 전달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이렇게 수익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때 이제 해성 중고등학교 그때 최영래 회장님께서도 후원을 하시고 그래서 그 돈 모은 걸 가지고 후원하는 전달실을 갔다 와서 그때 이제 박 의원님하고도 얘기했던 그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입니다. 그럼 엊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깔창 생리 사건이 일어난 건 그거는 2019년도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인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원이 되고 나서 여기를 갔다 와서 이거 입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우처에 있는 1,500 지금 우리 청소년 여성 청소년 수가 19,100여 명인데 16,000 10% 정도 되는 바우처 사업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혜택이 가는데 사실 이 부분만큼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은 이 입법을 옆에다가 놔두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그 시장님께서 청소년과의 대화를 하셨나 봐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 시장님께서 하겠다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시장님이 청소년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하니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30여 예산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조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아니 위원님 너무 아니, 길고요. 아니, 담당 팀장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장하나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아니, 그 원님 정확한 말입니까? 왔었어 제 방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해서 예산이 안 되니 청소년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는 것까지가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 시설 몇 군데고 공공시설 몇 군데고 다 파악을 해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례가 하여튼 부서에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비용 추계 때문에 이게 안 됐으면 이 조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양보를 했고 부서에서 양보를 해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 추계도 없이 이 30억 정도 드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시도에서 79군데에서 한다고 우죽순으로 이를 만들면은 그러면 우리 항상 남녀 평등을 주장하실 위원님께서 이거 너무 여성 편향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럼 남자 아기들 키우는 남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 역차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님.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원님 차이가 말씀만 문제는 하십시오.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아니, 여성 평등하고 양성 평등을 위치고 자기가 조례할 때는 그러면 그 이해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그 여성 생리대 그 의견 나눌 때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생리용품 관련해서는 그때 아이들 자판기 생리용품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뭐 도서관이나 우리가 청소년 시설에는 이제 여자분들은 들어가시면 알지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가서 생리용품을 이제 받아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렇게는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각 시설마다 생리용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훨씬 편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그때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용품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아까 30억 부분은 비용 추계 부분은 사실은 조례 안에 이제 뭐 9세에서 24세까지는 준다지만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집행부 의견에 29억을 말씀드린 건 여성가족부의 기준으로 우리가 줬을 때 저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그때 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30억이라는
이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이제 그런 곳 공공시설의 자판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조례에 있다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판기하고 보편적인 생리대 그 지원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뭐 어떤 단체가 학생 권익 정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남자 청소년하고 공론화를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하셔야죠. 저는 따로 전화를 3통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 친구들의 복용 수술비도 주세요. 왜 이 여학생은 매달 13,000치 지원을 주는데 우리가 역차별을 당해야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의원님? 복용수술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 복용수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여성 생리는 여성으로 태어나면 물론 여성이라도 생리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하시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남성, 의원님 생각하는 여성성하고 남성성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여성성, 남성성은 저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남자, 여성 말고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항상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저희 시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깔창 생리대 그 기준을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4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생리대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이 많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주면 좋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니도 나도 우죽선을 한다는 거는 복지 포퓰리즘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 30억에 대한 예산을 비용축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서희시 사실 청소년 예산 전체가 30억. 그렇습니다. 예, 청소년 예산이 전체 30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하나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깊은 내면이 30억의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이고 청소년 예산이 전부인데,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과장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버스비 그죠? 연간 40몇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고 시대성이 있으면 뭐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포퓰리즘이라 해버리면 좀 그런. 또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굉장히 나쁘게 쓰이지만 그게 이제 대중영합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대중정치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시민이, 주민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하나의 소명이니까, 저는 뭐 이 조례를 처음 들어볼 때 사실은 30억이라는 이게 있길래 이게 저항은 좀 있겠다. 예, 사실 이런. 근데 저는 필요성은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이제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뭐 크니까 11세부터 18세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제 생리를 할 만하고 또 말 그대로 한국 나이로 20살 넘어가면 뭐 그 정도는 뭐 알아서 하겠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폭을 좀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 화폐로 또 지급을 해서 지역과 상생도 좀 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물론 뭐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폭을 늘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뭐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좀 기양사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이 되는 게 최고인데, 제가 아직도 그 청소년 생활체육 파우처 지원 조례 만들어갖고 단 1원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선언적 조례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안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기양사 조례 만들었으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언적 조례로만 머물고 있을 것 같으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뭐 대상을 좀 이렇게
뭐 부담을 좀 재정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뭐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모의 이 관리 하에 있는 나이고 그래도 어디 나라든 19세 이상 넘어가면 만 19세 이상 넘어가면 어른으로 오지 않습니까? 뭐 독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경기도처럼 11세에서 한 18세로 해버리면 대상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예산 조례 검토 사항에도 보면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조례가 여기서 그렇죠. 제정이 된다 하면 그 연령도 사실 저희들이 그 말씀도 처음에 아마 검토할 때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뭐 생리대 인원 그다음에 100%다 풀수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급자와 자상위 계층까지 준이 뭐 150%나 200% 중위소득까지 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11세에서 18세까지만 뭐 해서 인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 나가는 거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근데 추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그러니까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우리 부분입니다. 경기도 화성이 그 청소년하고 노인 이렇게 그 버스비 무료를 합니다. 그쪽은 불교부 단체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이 그 범위를 한꺼번이 아니고 조금씩 연령을 확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그 어쨌든 이제 범위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뭐 지원 범위는 뭐 시행 규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왕 이렇게 의미가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뭘 그대로 뭐 12세부터 해가지고 뭐 연령을 계속 늘려간다든지 뭐라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선언적 의미를 거칠 것 같으면 곤란하다. 그러고 우리 한은진 의원님께서도 말 그대로 이제 발의자로서 말 그대로 전체 의원이 다 되면 전체 대상자가 다 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해가지고 저는 기왕사 이게 79군데입니까? 그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저는 그 시대 정신이 반영된 조례다. 뭐 그런데 예산을 담고 안 담고는 그 지자체의 사정이겠지만 우리 그 제시만큼은 선언적으로 거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 뗄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해줬으면 돼요. 우리 30억이라는 거에 아주 3억이라도 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시비자체사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지.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우리 시장님 일부라도 예산, 지원하겠다 그 이런 시장님 답은 조금 예산이나 드리기가 어려울 것 공약에만 같습니다.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이런 것도 있으면 사회보장 협의 받아야죠. 딴 데는 뭐 받았답니까? 70군데, 그거는 9군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그 자체 하는 거는 그 시행된 이후에는 다 받도록 되어 다른 동네도 예, 지금. 그걸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조례 통과되면 우리 사회보장 협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뭐 얼마를 줄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 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고 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올리도록 돼 있고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할 계획이 없어서 아직 안 했다 이런 뭐 그건 뭐 그때 당시에 입장이었을 테고 이제는 조례 통과됐으니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좀 했네. 그래서 이제 사후에 지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를 우리 과에서는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축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중 2호에 해당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집행을 해야 될 과에서는 이 조례는 벌써 선언적이고 공고적인 형식이라는 조례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 의견에 저한테 질문한 거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선언적이다. 그래서 이제 비용 축이 안 한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조례가 예를 들어서 뭘 아니 지원한다. 그냥 지금 요 제 있는 것만 여쭤보는 예, 건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딱 그 안에 누구한테 내용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선언적이고 게 아니기 공고적 때문에. 형식으로 돼 있어서 추계하기 어렵다. 근데 추계하기 어렵진 않죠. 추계하기 쉽게 추계했잖아요. 아까 전에 29억 몇 천만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조례가 명시가 여성 돼 청소년이 이제 있었으면, 구소에서 24세 범위 안에 19,000명 있으니까 약 28억, 29억 정도 나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뭐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안이다 이렇게 과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 조례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조금 오버랩 됩니다. 우리 최근에 거제시 장수 축하금 네. 지급 조례 있었습니다. 그 조례할 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나, 그거 하고 100만 원 뭐 현금으로 줄 건가 아니면 상품으로 줄 건가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보장제도 튕기고 하다가 조례까지도 개정하는 경우가 발생했죠. 저는 그것도 이거 못지않은 이 사안도 그거 못지않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더 깊숙이, 그리고 비용 추계에 대한 것도 더 깊숙이 했어야 됐고, 그렇게 난 후에 조금 아까 앞선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범위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돼 가야지 진짜 말 그대로 선언적인 조례가 안 되고 권고적인 조례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마치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대상을 또 다시 지침을 받고 그 이후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 축하금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왜 다르냐면, 그 장수 축하금 지원 조례는 금액을 명시를 해서 딱 지원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가 가능한 사항이었고,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예, 대상만 그냥 나와 뭐 있지. 똑같다는 말씀 할 수도 아니고 있고 안할 오버랩이 수도 된다. 있어서, 예, 저희가 그런 그래서 조금 추계를 내용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보이고, 결국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누가 질의하실 때에 전국에 70몇 군데에서 이 조례는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고 하셨죠. 없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 인근에는 부산 동구에 그럼 인근의 그 지자체들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한 거네요. 하고 제가 저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 시행되기 예. 전에 행내는 안 주고 있겠지만 예. 뒤에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이 이제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에서도 뭐 똑같은 내용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여성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광역 단체든 우리 기초지자체든 이런 데서는 이 법에 따라서 일을 꼭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일을 시행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법에는 지원한다라고 네. 기타 뭐 다른 거는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산이 계층까지만 준다라고 지금 운영 규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 예. 우리는 따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혀 다 도비 사업을 강력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자, 상황.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최근에 이런 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련된 뭐 학술 토론 자료라든지 설문조사 자료라든지 보니까 뭐 제가 못 찾아서 지금 물론 2019년도께 좀 제일 최근이던데, 그때는 50몇 프로가 반대고 30% 정도가 찬성이었어요. 그 이후에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추가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참고할 만한 저희는 자료들이 예,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실태조사 했습니까? 예.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세요. 키시고 마이크 켜고. 마이크 예.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의원님들의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질문들이 있을까봐 찾아보니 사실 2016년도 깔창 생리대 이후에도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뭐 법안을 하고 아니 내려도 그 잠시만요. 그랬는데 2019년 이후에 2016년 이후 말고 2019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한 55%가 반대를 했고 네네. 30한2% 정도가 찬성을 했거든요. 아 그럼 예, 2021년 그 이후에 추가된 레퍼런스 자료들이 있으면은 좀 제시를 해주시면은 참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식품의약처의 여성 예. 생리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보면 예. 88%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제 이거는 요 조례랑 상관없이 우리가 유생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88% 가격이 너무 불만족스럽다,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 그거는 본질과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료에 대한 것만 식품의약품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 뭐 설문조사 이런 거 이제 말고 여기는 생리용품 지원이니까 생리용품에 관해서 여성 청소년만 딱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자료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없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저도 발의할 때 저번에 우리가 항상 이제 조례를 하나 만들 때에 위임 조문이 있는 상위 법령에 위임 조문이 있는 조례안들도 우리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뭐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면은 그 관련된 단체들을 간담회도 한번 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납득하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든 말든 우리 시 안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도 해봤고 이런 간담회도 해봤고 이런 여성들의 연령별 세대별 다 불러 모아서 의견을 종합해봤는데 아 필요하더라라는 뭔가 근거가 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 아니 23년도에 아이들이 근익 정진위원회를 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한 자료가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 실제 예.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럼 그 친구들하고서라도 예. 그 친구들하고서라도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싶고 모든 여성 청소년한테 이거 위생용품을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 조례에 이제 근거 타당성을 더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왜 위생용품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여성들은 알 거죠. 남성분들은 뭐 아이를 키우면 모르겠으나 위생용품이 우리가 바우처도 13,000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부족해요. 생리대 예를 들면 생리대 뭐 중소 크기 뭐 오버나이트 가격이 얼마 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13,000원도 적은데 그걸 다 받지 못하는 이 16,000명에 1,600명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도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은 2019년도에 보면은 경기도가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양한 여성 단체들만 모은 것은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하여튼 여성 단체들만 모아서 공론회 장을 했습니다. 조금 이런 예측되는 그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맞아요. 그러면 더 탄탄한 맞습니다. 조례의 제정 지원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리고 좋겠죠. 이 조례를 2016년 그 깔창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 아프죠.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아닌 분들도 많다. 또 이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 가지고 다르게 더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의견들도 많다. 이런 의견을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은, 드리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게 선언적 공고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뭐 공론의 장도 열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더 활발하게 우리가 뭐 토론도 거쳐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이제 포퓰리즘이라 보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우리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다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인기성 그런 시책들을 네, 정말 공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태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나이의 범위 또 뭐 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 아닌 또 역차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 중에 김선민 의원님 이 조례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선언적인 조례일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지원 대상이나 방법 중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시나 공공시설 등에 우리 시가 조금 더 마음을 내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왜냐하면 또 생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어느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좀 불편하지 않게 좀 해야 학습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아까 계속해서 뭐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나 좀 더 많은 이 돈 30억 저는 30억을 한꺼번에 재정 투입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고맙다고 이 조례를 이제 검토해 주신 부서에 이제 했던 거는 시장님이 청소년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고 청소년 시설이나 공공시설까지는 하겠다는 거에 사실은 이제 좀 이 조례 좀 재정적인 아쉬움이 있긴 하나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 예전에 지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저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보편적 복지가 그냥 우리 생활처럼 된 게 무상급식이 있고 무상교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조례가 그죠? 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진을 확고하던데 이 팍 진행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뭐 우리 보니까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처럼 선언적 근거적 형식으로 뭐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내가 보니까 이 한마디가 이제 부서의 의지가 보이는 건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던 뭐 자판기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자판기는 어떤 그러니까 박종우 시장님이 청소년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행을 조금이라도 시키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 아닙니까? 내 말은 보편적으로 30억을 다 안 투입해도 아까 뭐 동구 부산 동구 찾아보니까 1억 5,6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안 해도 아까 무슨 자판기 급할 때라도 좀 써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고현동에 있는 나눔국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게 따져보면 거기라도 하려면 이 조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범위를 이거 30억이나 들어가네 이래서 이 조례는 안 돼 이거보다는 자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고 시장이 청소년들한테 약속을 했던 또 그걸 이행시킬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부서에서도 30억 튀울 마음도 없는데 시장님이 뭐 강한 의지를 가지면 모를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말씀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한번 얻었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아들 3명 키우는 남자 아버지지만 그 역차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 이태일 의원님 공공기관에 안 가보셨지? 공공기관에 학교고 생일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고 그거 다시 잘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또 아들 키워도 역차별이 아니라지만은 역차별이라고 전화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이렇게 피력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30억이에요. 30억. 근데 29억 몇천을 이거 비용 추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네, 우리 한은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천억 예산을 운영하는 거제시가 청소년에서 30억이 맞습니까? 이 말은 좀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건데 저는 이제 이 조례를 우리가 어느 날부터 공공 화장실에 가면은 비누나 화장지가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감히 우리 이제 생리대도 저도 사실은 이제 생리용품 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라서 저는 이제 면이랑 뭐 생리값을 쓰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성 여학생 몇 명이 꼬마까지 한 서너 명 되는 집은 한 달에 생리용품 값도 만만치 않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촘촘한 복지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느 날부터 공공 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고 비누 없는 것을 이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좀 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공공 화장실까지 이걸 다 비치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자주 가고 하여튼 뭐 그런 데만이라도 비치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조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나중에는 정말 30억 예산을 다 투입해서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한 뭐 그런 거제시가 되는데 이바지하는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혹시 뭐 잠깐 우리가 정회를 조금 해도 될까요? 네, 그냥 정의 없이 그대로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네, 정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도 잘 들었고 저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한 곳은 78곳이라고도 하는데 강주시나 울산시나 기타 등등 보류를 시키고 반대를 한 시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몇백 군데에서 전혀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제시의 청소년 예산이 30억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여기다 쓰면 아이들이 문화, 예술 활동에서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 녹이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24세, 20살 넘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생리대 돈 정도는 엄마고 언니고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역차별을 왜 당해야 하냐고 항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저는 4분이나 만났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뭐 정경 의원님 뭐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계속 이제 예산이 30억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우리가 아까 그 29.7억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조례가 일단은 79군데 지자체에서 그 제정이 되어 있고 다 필요성이 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다 따져보지 않았겠지만 뭐 말 그대로 부산 동구처럼 다 그 청소년 인원이 적어서 다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또 그 계층에 맞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나이에 맞게 또 특색 있게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79군데 다 어떻게 뭐 이렇게 추진 사항을 다 정비하지는 않았을 테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그 뭐 대규모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부서에서도 나름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 협의라든지 거치면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이 조금이라도 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아울러서는 청소년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그 이후에 예산 사정도 비추어 보고 이러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니 이 첫걸음 떼는 거 이 자체가 봉사가 되는 것은 참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찬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예. 아니요, 찬성 토론하고 반대 토론하고 예. 네네 예. 일단 찬반 토론부터 먼저 네네 찬성 반대. 심사 본인은 지금 의견 뭡니까? 심사. 네. 네네. 네, 김수민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네. 뭐 저도 다들 생각이 다른 거는 인정하고 일단 우리 법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신청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범위하는 이 대상도 넓고 이에 따른 우리 비용 추계에 관한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뭐 사회적으로 계속 제정되고 있으니까 선언적 권고적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이던데 저는 그것보다 이 조례가 지금 발의해서
거제시 의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공론회장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첫걸음 이미 뗐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전부에게 지원해 주는 건 반대지만 일부 우리 거제 시비로 지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조례안을 다듬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할 때는 발의자뿐만 아니라 저기 과에서도 많은 간담회 과정도 거치고 또 이에 관련된 학술 용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봐보고 이 생리대에 관련한 것이 정말 선별적인 것이냐 보편적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도 그 학술 용역을 검토하는 그 단계에서 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우리 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조례 없이 자판기라고 표현하기보다 공공시설의 일부 또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더 현장의 상황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한번 가다듬어서 다음 회기나 아니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심사보류 한번 제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심사 보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심사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5명. 그럼 표결 결과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심사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또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복잡. 의사일정 그러면 우리 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은 또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거제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혹시 마치기 전에 저한테 발언 기회가 있을까요? 예, 이제 끝난. 아니 요 말씀 잠깐 드리려고 조례안하고 상관은. 예, 그래서 혹시 아까 속기록에 남겨야 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그럼 아까 투표하기 전에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 말씀. 중요, 네네. 예, 아니 그 청소년 복지 예산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30억 네. 부분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혹시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자체가 전체가 30억밖에 안 되나라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동복지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가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인데 그 연령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항목이 아동 분야가 있고 청소년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은 아니, 290억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소년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30억밖에 안 되나라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서 예, 수정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3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